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 그 꽃이 벚꽃이 많이 폈는데 꽃 구경 좀 했습니까? 뭐 됐습니까? 예. 자, 184페이지의 조건과 기한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이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 옆에 붙어 있습니다. 옆에 붙어 있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부관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옆에 붙어 있는 걸 뭐라 한다고요? 부관. 예, 부관이라 그래. 부관. 그래서 조건과 기한은 부관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붙어 있느냐? 법률행위에 붙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법률행위의 부관이라 불러요. 조건과 기한을. 자, 그러면은 이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조건. 그래서 성립하고는 관계가 없다. 법률행위 성립과는 관계가 없고 효력에 영향을 주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효력에 영향을 주는 거다.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근거를 하는 거다. 예를 든다면 2021년 12월 25일 날 눈이 내리면 자동차를 선물하겠다. 12월 25일 날 눈이 올지 안 올지는 알 수 없죠.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조건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불확실한 사실의 근거라니까. 자, 반면에 기한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한도 마찬가지로 법률행위 성립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효력에 관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반면에 이 기한이라는 것은 장래 확실한 사실, 장래 이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근거를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2021년 12월 25일 날 자동차를 선물하겠다. 12월 25일은 확실히 도래하죠. 예. 12월 25일은 확실히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건 뭐라 그런다고요? 기한이라 그래서 여기서 구분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에 근거하냐, 불확실한 사실에 근거하냐, 여기서 이제 조건과 기한이 갈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다는 거죠. 2021년 12월 2021년 그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50억짜리 건물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다시 뭐가 어렵나요? 32회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50억짜리 건물을 주겠다라고 했다고 칩시다. 이게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그래요. 지금 32회 시험이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불확실하니까 50억짜리 건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 뭐에 들어간다고요? 조건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주장을 해. 자기가 기한이라고. 왜 기한이라고 주장하냐? 자기는 학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 모의고사 점수 잘 나왔다. 이러면서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가 안정적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나는 합격이 틀림없다 이러면서 기한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더러 있긴 있어요.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건 모의고사가 잘 나와도 뚜껑을 열어보기까지는 사실은 모르는 게 시험이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지금 조건을 성취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성취를 정지 조건에 의해서 성취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반면에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해제 조건은 효력이 소멸하는데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지 조건은 뭐 하는 거라고요? 효력이 뭐 하는 거라고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한다. 입에 딱 붙여야 돼요. 요게 당분간은 입에 잘 안 붙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도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건이 도래를 했다. 그래서 시기부라고 하는 거와 그다음에 종기부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자, 이 시기부인데 요 시기부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시기부라 그래요. 효력이 발생한다. 종기부는 효력이 소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민법 148조가 규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조건의 성취를 방해를 금지한다. 방해하지 마라 이거죠. 조건의 성취 방해 금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기한의 도래를 갖다가 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방해 금지다. 자, 지금 조건의 성취라든가 기한의 도래를 방해했다라 그랬는데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50억짜리 건물을 준다 그랬는데 모의고사를 쳐서 7월, 8월, 9월 이렇게 가니까 정말로 안정적으로 점수를 80점, 90점씩 받아와요. 올해 틀림없이 합격하겠구나 싶어요. 10월 30일 날 시험 보러 가는데 그날 아침에 느닷없이 그 신랑이 안 하던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뭐냐, 샌드위치에다가 이렇게 그 계란도 붙이고 햄도 하고 베이컨도 올리고 상추도 올리고 이렇게 그다음에 머스터드 바르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설사약 듬뿍 타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케첩도 바르고 해서 커피를 타주면서 합격하고 잘 시험 보고 오래 이러더라는 거죠. 왜 안 하던 짓을 할까? 그러면서 먹고 왔는데 그 설사약을 듬뿍 탔으니까 오래 못 가죠. 배가 꼬불꼬불꼬불 해서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는데 화장실을 한 번 가려고 하니까 갔다 오라 그러더니 두 번 또 가려고 그러니까 포기각서 쓰고 가라. 이래서 할 수 없이 포기각서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그 설사약을 안 타먹였으면 내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 그걸 방해해서 합격을 못했다 이러면서 그 방해가 없었으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방해했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 못했다라고 해서 그걸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149조에서 이 조건의 성취가 미정입니다. 미정인 권리가 있는데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에 대해서 처상 보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상 보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한의 도래가 미정인 권리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분을 의미합니다. 처분. 그다음 상은 뭐냐면 상속을 의미합니다. 상속. 그 다음에 보는 뭐냐면 보존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담은 뭐냐면 담보예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라든가 기한의 도래가 미정인 권리에 대해서 처상 보담할 수 있다. 그래서 처분, 상속, 보존행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이 보존행위가 어떤 거를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가등기를 해놓는 것도 보존행위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아까 50억짜리 건물을 준다. 합격하면 50억짜리 건물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러면 가등기 합시다라고 해서 미리 그걸 가등기를 해놨다면 설사약을 아마 안 타먹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50억짜리 건물 준다 그랬으니까 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놓으면 되거든. 그 가등기 해놓는 게 뭐에 속한다고요? 보존행위라니. 가등기 해놓는 게 그 보존행위라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또는 기한의 도래가 미정인 권리에 대해서 처상 보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조건과 관련해서 단독행위, 이 단독행위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건과 친하지 않다. 조건과 친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자,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뭐가 있는데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는데 채, 이걸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죠. 예, 그런 단독행위입니다. 그런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뭘 못한다고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과 친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독행위라든가 조건에 친하지 못하는데 붙일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붙일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이익만 준다. 이런 경우에 붙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소구표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소구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성취됐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소급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특이하게 의해서 소급표를 인정합니다.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특이하게 의해서 소급표를 인정한다. 이런 거. 그런데 뭐가 문제냐라고 했더니 이 특이하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채권적 효력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적 효력. 채권적 효력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기한에 대해서 소급표는 원칙과 예외, 원칙도 인정하지 않고 예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칙과 예외 둘 다 인정하지 않는다.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이 정지 조건이 뭐냐라고 하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이 소급표와 관계되는 부분이 제일 많이 시험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소급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소급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특이하게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기한에 대해서도 지금 소급표가 있냐 없냐 이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원칙 예외 둘 다 기한에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자,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은행에다가 아파트를 갖다 담보 잡히고 돈 1억을 빌렸다라고 칩시다. 1년 사용할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돈 1억을 빌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돈을 빌린 저는 채무자고 은행은 채권자가 돼요.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1년 동안 1억이라는 돈을 쓰기로 한 것을 기한 이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행 채권자 입장에서는 제가 1년 동안 이자를 내는 것을 기한 이익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대출을 받은 것은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기한 이익이 있죠. 채무자인 저는 1년 동안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 이익이 있는 거고 채권자인 은행 쪽에서는 1년 동안 저한테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기한 이익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이런 경우에 양쪽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채권자, 채무자 양쪽 모두에게 기한이 이익이다. 왜 이런 얘기하냐면 조금 뒤에 바로 문제로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농담 많이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로 꼭 올라올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제가 돈 빌린 것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석이 죽었지? 지난주하고 달리 이번 주는 석이 많이 죽었네. 표정에서 석이 많이 죽었는데 오늘 보니까. 자신을 가지세요, 자신을. 예. 혹시 모의고사 때문에 그렇다면은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1회 모의고사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적을 제가 알지도 못하고요. 1회 모의고사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보통 20점, 30점 나오면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20점, 30점 나오는 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만약에 점수가 60점, 70점 나왔다. 그럼 재수생이에요, 재수생. 처음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법학 점수의 60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법학 점수 60이라고 하는 점수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60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법학 시험은 말이죠. 만점이 60이야, 60. 그러니까 20점, 30점 맞았다 그러면은 앞으로 30점만 더 올리면 돼. 그러니까 너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라 60점 맞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너 왜 이렇게 석이 죽었어? 왜 이렇게? 오늘 너무 많이 석이 죽었네. 표정에서 기가 죽었어. 딱 보니까. 아니 초등학교 60, 70, 80, 100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러네요. 법학 점수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그게 안 나와. 그게. 혹여라도 모의고사 때문에 석 죽었다면 그거 잊어버리시 바랍니다. 그거는 전혀 그거는 신경 쓸 바가 없다. 그럼 왜 모의고사를 받느냐? 모의고사는 그 시험이 100번인데 그 100번 안에 주어진 시간 안에 못 풀어요. 특히 1차 과목은 주어진 시간 내에 못 풀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돼요. 보통 15문제인지 20문제를 시간 안에 못 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읽고 찢고 넘어가고 버릴 거 버리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 점수상에서는 거의 5, 6월 달까지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7월, 8월 문제풀이를 해야 점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5, 6월에 점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재수생이라는 게 재수생. 그러니까 정말로 나 올해 처음 공부 시작했다. 내 자신 놓고 봤을 때 처음 올해 공부 시작했다라고 하면 20점, 30점 나왔으면 잘했어. 나 자신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석죽을 이유가 아니다. 사법시험은 말이죠. 보통 47.5 정도면 합격을 하거든요. 47.5. 60점이 넘어가면은 수석이에요, 수석. 법학은 60점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보통 합격자 점수가 46, 45 이 정도에서 합격을 하기 때문에 60이면 거의 수석 점수예요. 그러니까 20점, 30점 나오는 것 자체는 지극히 정상이니까 한 번 석이 죽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무서워져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2달 단위로 계속 돌기 때문에 더 나아져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아침에 세수하고 나보면 앞에 그 거울 있잖아요. 딱 그 세수를 딱 뜨면 딱 거울 보고 나는 합격 이렇게 해서 자꾸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돼. 그런데 이거 그 아침에 세수하다가 딱 거울 보고 넌 누구냐? 이러면 곤란해. 이 상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넌 누구냐? 그러니까 아침에 딱 세수해갖고 딱 거울 쳐다보고 나는 합격.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 다시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기한의 이익이 양쪽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있는 경우가 있고 채권자 쪽에만 있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 쪽에도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양쪽 모두에게 기한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하다.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 있는지 현재 알 수가 없어요. 불분명해요. 이런 경우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지금 여기가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추정한다는 말은 반대 사실이 입증되면 뒤집을 수가 있어요. 뒤집을 수 없는 건 법률 용어로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본다, 의지한다, 간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본다, 의지한다, 간주한다는 것은 뒤집지 못해요. 근데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 사실만 입증하면 바로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차이가 용어가 여기가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담보를 제공을 하기로 했는데 담보 제공이 되지 않더라고요. 담보 제공을 하지 않으면 기한이익 상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기한이익의 상실이 된 것으로 봐요. 그런데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면 기한이익 상실이 된 것으로 보는데 그대로 그냥 채무자 쪽에서 그대로 그냥 돈 즉시 변제하라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변제기까지 기다렸다가 변제기가 도래해가지고 지금 그 뭐라 그럴까 그 변제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기 도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그때 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럼 뭐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이자를 또박또박 잘 내고 있었나 보죠. 뭐 그러니까 굳이 기한이익 상식을 요구해서 즉시 변제해라 이렇게 안 했는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은 그 프린트물 지난 목과 한번 볼까요? 3월 25일자 프린트물이 있나요? 네, 3월 25일자 프린트물을 꺼내서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일단 번호부터 해볼게요. 자, 그럼 뭐가 옳을까요? 번호를 얘기해 보세요. 못 고릅니까? 자, 3번이 옳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토지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은 슬러시 자릅니다. 자, 그러면 무효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무효가 됐다 그러면 효력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효력이 뭐 한다고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토지거래 매매 계약을 이미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가 안 나오면 그 매매 계약 해놓은 것 자체를 무효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효력을 없애는 거죠. 무효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효력을 뭐 한다고요? 없애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요. 효력을 없앤다.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소리예요. 무효로 하면 뭐 한다고요? 효력을 뭐 한다고요? 소멸. 그러면 정지 조건은 효력이 뭐 한다고 써놨어요? 발생. 그럼 거기가 지금 무효로 하기로 했는데 정지 조건부라고 해서 틀렸단 말이에요. 정지 조건부가 아니라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죠. 여기 봐요. 자, 정지 조건은 효력이 뭐 한다고요? 발생. 근데 해제 조건은 효력이 뭐 한다고요? 소멸. 그럼 무효로 한다는 건 효력을 없애는 거잖아요. 효력을 없애는 거니까 정지 조건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 그래야 돼요? 해제 조건부라고 해야죠. 그래서 거기 1번에 이미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는데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로 한 계약정은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가 아니라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니까. 예. 자, 그다음에 여기 1번 틀렸고 2번에 기한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간주되나. 자, 간주가 되어 추정돼요. 여기 봐요. 여기 기한이 이익이 불분명하면 누굴 위한 것 추정한다고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추정되는데 신문자가 이 자리가 좀 뭐라고 돼 있어요? 간주, 의제, 본다. 이건 못 뒤집는단 말이에요. 간주한다, 의제한다, 본다 이렇게 되는 건 뒤집을 수가 없단 말이죠. 추정한다고 해야 반대 사실을 입증해서 뒤집을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거기 간주되나가 아니라 뭐라고 돼요? 추정되나.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잠깐만,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채권자의, 그래서 그 제3자의 이익을 해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잠깐만,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누구의 이익을 해치진 않는다고요? 제3자,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는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만약에 1억을 빌려가지고 1년 쓰기로 했는데 7월이나 8월쯤 가서 갚으려고 그래요. 그럼 1년 약정이 있는데 중간에 갚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채권자한테 손해가 난단 말이에요. 1년 약정하고 돈을 빌려왔는데 제가 중간에 갚아버리니까 그럼 채권자 이익을 해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도 상환 수수료 페널티를 물어야죠. 보상해줘야지. 예, 그래서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만 안 되니까.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3자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자 이익을 해야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 페널티 물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거기 간주되나 그 말을 추정되나 이렇게 바꿔야 되겠고요. 세 번째,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도 채권자는 잠깐만 담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 그럼 기한 이익이 뭐 한다고요?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한 이익을 상실을 하면 즉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즉시 변제 요구를 안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담보 제공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도 채권자는 본래 이행기에 그럼 변제기가 되겠죠. 변제기가 돼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맞고 4번 종기부. 종기부가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종기부라는 것은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종기부가 뭐라고요? 효력이 소멸.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종기부라고 합니다. 종기부, 효력 소멸. 종기부 법률행위와 달리 시기부 법률행위는 시기부는 뭐예요? 여기 시기부는 뭐 하는 거라고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시기부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자, 그래서 시기부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특이하게 의해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기한에 대해서는 시기부든 종기부든 소급표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원칙이든 예외든 시기부 종기부 둘 다 소급표는 없어요. 틀렸다는 소리고. 네 번째, 상계 의사표시에 의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 상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당신한테 줄 거 있고 당신은 나한테 줄 거가 있으니까 이거 퉁쳐서 차액만 계산하자. 이걸 갖다가 상계라 그러는데 이 상계는 단독행위입니까? 큰일이구만. 큰일이야. 자, 아까 내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웃는데 채 이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 그랬죠.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거 없는 거 두 개 다 합쳐서 단독행위라 그래요. 그럼 동철이가 상추 먹고 할 때 상이 뭐예요? 상계. 그럼 상계 단독행위에다가 그래서 조건이나 기한에다 단독행위 못 붙인다고 돼 있잖아요. 상계는 뭐라고요? 단독행위. 조건은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내가 아까 그래서 한번 리바이벌 한번 싹 해준 거야. 그래서 동철이가 상추 먹고 이걸 왜 했겠어? 문제가 꼭 나올 건데 기억이 안 날까봐 한번 내가 쓱 밑자락을 한번 깔아주고 간 거란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상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말해주고 싶었지만 꾹 참고 그냥 한 자락만 깔았지. 왜? 생각을 여러분 몫이니까. 자, 이제 10번 갑니다. 예, 10번. 자, 10번. 법률행위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관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옆에 붙어 있다. 붙어 있는 건 조건과 기한이라 그랬습니다. 자, 뭐가 옳을까요? 자, 봅시다. 1번에. 답은 1번입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여기 봅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처분, 상속, 보존행위, 담보. 그래서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담이 뭐라고요? 담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지문이 이상이 없어서 맞습니다. 자, 2번 정지조건부. 정지조건부가 뭐라고요?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 정지조건부가 뭐 하는 거라고? 효력이 발생한 걸 정지조건이라 그랬어요. 자, 정지조건부 매매 계약에 기한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가등기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보존행위가 가등기라고 여기 지금 별표 두 개나 쳐졌네. 보존행위 하는 게 뭐라고요? 가등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가등기 하는 게 뭐 한 거라고요? 보존행위. 아까 내가 그래서 50억짜리 건물 준다 그랬는데 그냥 아이고 좋아라 그러지 말고 알고 좋아라 그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설사약 탐맥이니까 가등기를 해놔야 설사약을 안 탐맥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농담으로 들었는가 봐. 농담으로. 가등기를 해놓으면 신랑이 설사약 탐맥일 생각을 꿈에도 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꿈도 안 꿔. 넘어가. 반응이 없어서 안 돼. 더 이상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가등기는 무슨 행위라고요? 보존행위. 그래서 보존행위 때문에 가등기는 허용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성취된 해제조건부 박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이하기 없는 한 소급해서 효력을 잃는다. 여기 한번 봐요. 지금 조건이 성취가 됐어요.
조건이 성취가 되는데 특약이 없대요. 조건이 성취가 됐는데 특약이 없다. 특약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특약이 있을 때만 소급표가 가능해요. 근데 시험 문제 특약이 없다라고 줬어요. 조건이 성취했는데 특약이 없는 한 소급표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급표를 인정 안 해야 되는데 소급표를 인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효력을 잃는다. 소급하지 않습니다.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틀렸어요. 소급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명예훼손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명예훼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 조건이고요. 명예훼손을 하지 않을 걸 조건으로 한 징역이약은 유효다 그랬는데 불법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조건과 친하지 않은데 조건을 붙여도 무효고 불법 조건을 붙여도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자, 5번, 그러니까 1번, 4번 틀렸고요. 유효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5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조건만을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조건만을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를 다 무효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과 친하지 않은 경우에 조건을 붙이면 그건 효력이 없어요. 자, 여기서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쭉 봤습니다. 자, 이제 물권법으로 가봅니다. 물권법의 거기 앞부분에 이런 거 저런 거 되게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만은 별로 시험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달리 예전에 쉽게 문제가 나올 때는 그런 걸 냈지만 요즘은 그런 건 다 기초로 알고 있지 이러면서 아예 그런 거 자체를 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한 자락 깔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부분에서 지금 봐야 될 것은 이거 보면 됩니다. 자, 물권의 종류가 8종이다 라고 하는 거 8종인데 이 중에서 본권과 점유권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 그 중에서 다시 이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눠지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제한물권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제한물권은 용익물권하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용익물권은 지지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유저질 그랬습니다. 유저질. 그래서 유치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질권, 동산, 자동차 같은 거 맡기고 돈 빌리면 질권을 형성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권이 8종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일곱, 그 다음에 여덟 이렇게 8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권이나 제한물권은 그냥 이름만 붙어 있는 거고 물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권으로 되어 있는 것은 8개입니다. 이렇게 지지전, 유저질, 그 다음에 소유권과 점유권까지 해서 이렇게 8개를 물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권이 지금 객체가 될 수 있는 거, 물권의 객체라고 하는 말은 대상이다 이런 건데 물권의 객체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물건이어야 되겠고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특정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특정돼야 되는데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다른 거는 뭐 차치고 시험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이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건물입니다. 건물은 토지와 독립성을 인정합니다. 다시 한번 건물은 뭐하고 독립성을 인정한다고요? 토지.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재산세가 따로 나와요. 각각 별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수목입니다. 이 수목은
집합물로 보기 이렇게 수목 자체가 정착물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목이 임목법에 따라 임목 등기를 했습니다. 임목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독립된 물건으로서의 성질도 인정하고 등기를 했기 때문에 저당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목이 임목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명인 방법을 갖췄다는 겁니다. 명인 방법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관습법에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페인트를 이렇게 흰 페인트를 이렇게 칠한다든지 나무에다가 끈을 묶습니다. 이렇게 흰 뭐 하얀색 끈으로 해서 나무마다 이렇게 끈을 이렇게 묶는다든가 명찰을 달아놓는가 이렇게 해갖고 이게 범위를 특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팔 건가 이래서 범위를 특정하는 데 사용되는 게 이게 명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로 소유권의 객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당권은 설정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등기된 것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미분리 과실인데 미분리 과실은 지금 현재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있다. 어떤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려있다. 배나무에 배가 달려있다. 이렇게 되면 미분리 과실입니다. 그럼 과수원 소유주 겁니다. 근데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롯데마트 청과 담당이 와서 우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여기는 과수원에 있는 거 다 사겠다라고 해서 다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산 다음에 돈 주고 그 다음에 편말을 딱 꽂았습니다. 우리 홈플러스에서 다 샀다 또는 이마트에서 다 샀다 이렇게 홈플러스 딱 편말을 꽂아 놓으면 미분리 과실이지만 그 소유권은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성을 미분리 과실이라도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농작물이 되겠는데 이 농작물이 경작자가 자기 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려서 싹이 나서 뜯어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왜 내 땅에다가 무단으로 씨를 뿌렸는데 이러면서 그걸 갈아엎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있어요. 만약에 어떤 토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담장을 쳤습니다. 담장을 쳤는데 이걸 넘어가서 씨를 뿌렸다. 이런 건 인정이 되질 않아요. 예를 들어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 안을 넘어가고 뿌린 거 이런 거 다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편말을 해서 경작 금지 이렇게 써놨는데 씨를 뿌렸다. 이런 경우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조치, 담장을 치거나 경작 금지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 놓지 않고 그냥 노지 상태에서 이 땅을 놀리고 있어갖고 누군가가 와서 여기다가 씨를 뿌려서 싹이 나서 뜯어먹을 정도가 되면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이걸 갈아엎을 수는 없다. 그래서 농작물도 경작자 소유다 이런 것입니다. 이 경작자가 정당한 토지 소유권이 토지에 대한 본권이 없다 하더라도 경작자 소유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본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물건인 이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지금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물권 8종과 그 다음에 관습법, 이 관습법에 의해서 규정된 거, 관습법에 의해서 규정된 거 4개가 있는데 이거 외에 따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설하지 못한다. 그러면 관습법에 의해서, 자, 이 관습법이 뭐라 그랬나요? 판례를 관습법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뭘 관습법이라고 한다고요? 판례. 그러면 관습법에 의해서 물권으로 인정되는 게 4개가 있습니다.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는 게 이게 4개가 있는데, 자, 관습법상 물권 4개 뭐가 있다 그랬나요? 명관 분양 이렇게 해서 4개를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관 분양입니다. 자, 그러면 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명인 방법을 갖춘 이 수목의 집단입니다. 이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관습법상 판례가 물권으로 지금 인정을 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관습법상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물권 인정했고, 그다음에 분묘기지권입니다. 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양도담보인데 이 양도담보가 동산의 양도담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산의 양보담보, 양도담보, 물고기떼 같은 거, 양어장, 양식장, 어업장, 그래서 유동집합물에 해당되는 양어장, 양만장. 양만장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장어가 들어있다 그랬죠? 양어장, 양만장, 양식장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동산의 유동집합물을 이거 물권으로 인정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 물권으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 네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온사, 미공 이렇게 네 개가 있다 그랬어요. 온사, 미공 이렇게 네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온천권인데 이 온천권에 대해서 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도 통행권, 장기간에 걸쳐서 토지를 갖다가 통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의 지위입니다. 양수인의 지위. 자, 그 다음에 공원 이용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이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의 지위를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냐 안 하냐 아주 많이 물어보는데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정도 보신 상태에서 오늘 그 프린트물을 드렸네요. 오늘 프린트물 5번 나갔죠. 5번. 예, 오늘 프린트물 5번 나갔는데 자, 5번 문제 프린트물 오늘 문제 중에서 그 6번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6번.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뭐가 옳습니까? 4번.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지역권은 본권이 아니다. 자, 7번 보세요. 자, 지역권 여기 있습니다. 지역권은 용익물권이죠? 지역권이라는 거 용익물권이니까 용익물권은 뭐예요? 사용수익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역권은 뭐가 된다고요? 용익물권. 용익물권 뭐예요? 제한물권. 제한물권 뭐예요? 본권. 그래서 본권 맞는 거예요. 잠깐만, 이 지문은 시험 문제 나온 지문이에요.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 지상권 물어봤습니까? 예. 자, 지상권은 뭐가 된다고요? 용익물권. 용익물권이니까 뭐가 된다고요? 제한물권. 제한물권 뭐라고요? 본권. 본권은 소유권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목적물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점유가 정당한 권한이 있냐. 그러니까 이 땅을 사용하는데 소유권이 없어도 지상권이 있으면 쓸 수 있죠. 지금 이 땅을 소유권에 의해서 쓰는 게 제일 좋지만 소유권이 없으면 지상권으로 30년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 전세권에 의해서 최당 10년 쓸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임대차에 의해서 쓸 수도 있죠. 임대차는 제한 없습니다. 기간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상권, 전세권에 의해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목적물을 점유하는 거, 지배하는 게 정당화시켜줄 권한이 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소유권이 아니라 제한물권만 있어도 정당한 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이나 지역권, 전세권 다 제한물권은 다 뭐로 간다고요? 본권으로 갑니다. 본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본권인데 뭐라고 선언하나요? 본권이 아니다. 틀렸네. 본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여기 봐, 여기 온천. 자, 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여기 봐요. 남의 땅 밟고 다니는 거 장기간에 걸쳐 남의 땅을 밟고 다녔다 그래가지고 그게 통행권으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니, 남의 땅을 장기간 밟고 다녔으면 고맙습니다라고 떡을 사줘야지 무슨 통행권 물권을 주장을 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근린 공원을 자유로이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 볼 수는 없다. 여기서 나왔네요. 공원 이용권이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물권이라는 것은 배타적 권리가 있어야 돼. 내가 써야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쓰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권이 있어야 물권이 되는 겁니다.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써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쓰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어야 물권이에요. 근데 공원은 나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사는 사람 누구나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배타적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물권이 되려면 배타적 독점적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공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배타적 독점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원 이용권은 물권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4번 공원 이용권은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 볼 수는 없다. 맞아요. 여기 4번이 맞는 거. 그다음에 미등기 무허건물 이거네요. 미등기 무허건물 이거 미등기 무허건물의 양수인은 이 양수인 여기 있습니다.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한다. 여기 미등기 무허건물이니까 미등기가 등기가 없네. 등기가 없으니까 그걸 사갔다 하더라도 물권 관습법상 물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유권 인정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그 6번인데 별별 2개 치고 아주 자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프린트물 1번 문제로 가봅니다. 자, 1번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자, 1번 틀렸어요. 자,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 매수인 을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어도 을은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 무허가 건물이래요. 이 무허가 건물을 지금 갑이 갖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을이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자, 절반 보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다 써져 있는 거야. 그러면 갑이 지금 건물을 지었는데 갑이 갖고 있는 이 건물은 미등기 무허 건물이죠. 그러면 을이 이걸 매매로 사갔으니까 그러면 을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양수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라 한다고요? 양수인. 매수인이라고 하지만 양수인 같은 말이에요. 매수인, 양수인 동의어입니다. 내가 작년에 놀란 이유가 뭐냐면 매수인하고 양수인하고 그게 다른 건 줄 알아갖고 내가 너무 놀랬어 내가. 아니 그거를 갖다가 5월달에 내가 작년에 5월달에 그 질문을 받고 너무 놀랬어요. 5월달인데 매수인하고 양수인이 다르다고 생각하는구나. 매수인하고 양수인은 뭐하고요? 같다고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미등기 무허 건물의 양수인의 지위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돼요? 안 인정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이 건물을 갖다가 지금 을이 대금을 다 쳤어요. 을이 매매 대금을 다 쳤어요. 매매 대금을 다 치고 그 다음에 을이 이 건물을 갖다가 점유를 해요. 을이 점유했습니다. 양수인이 점유했습니다. 자, 지금 을한테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대금을 아무리 다 주고 목적물을 점유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생기질 않아요. 지금 매매로 사갔으면은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률행위란 말이죠. 매매는 계약이잖아요. 다시 매매가 뭐라고요? 계약. 그럼 법률행위라고 한다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세 개인데 그 중에서 계약을 해야 돈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매매는 계약이에요. 그 법률행위란 말이죠. 법률행위는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겨요. 그러면 을은 등기를 안 했잖아요. 지금 미등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대금을 다 쳤다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을은 소유권이 없어요. 그럼 1번 다시 봐요.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건물을 매수인 을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었더라도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을이 소유권이 어디 있어요? 등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미등기 무허건물의 양수인에게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다 별표를 딱 쳤잖아요.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나온다라고 이미 다 힌트를 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6번 문제나 1번 문제나 엎어치나 매치나 같은 거예요. 결론은 6번 문제나
1번 문제나 같은 문제라는 소리예요. 결론적으로 프린트물 6번이나 1번이나 같았다라는.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2번 매수한 인목을 특정하지 않고 명인 방법에는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 방법에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다. 여기 보세요. 지금 명인 방법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다가 끈을 묶는다든가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명찰을 달아서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범위를 뭐 한다고 써놨어요? 특정. 명인 방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금 팔고 사고 할 거냐라고는 범위를 특정하는 건데, 그러면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하게 되면 그거는 효력이 없어요. 특정을 하기 위해서 명인 방법을 갖추는 건데, 그래서 특정을 해야만이 효력이 생기는데 거기 특정 안 했기 때문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분 소유를 하기로 한 한동 건물 중에 일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습니다. 자, 똑같은 건물이 두 개가 있다 칩시다. 근데 이걸 갖다가 한 동으로 그냥 통째로 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똑같은 건물인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101호, 102호, 103호, 104호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권에 따라서 이걸 갖다 구분 등기를 했습니다. 구분 등기를 하게 되면 101호, 102호, 103호, 104호가 다 소유권이 각각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구분 등기를 안 했네요. 구분 등기를 안 했는데 그중에서 일부만을 갖다가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가? 안 된단 말이죠. 구분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일부만의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인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수목이 인목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독립된 물건이 되고 그래서 등기가 돼 있으니까 뭐도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네요. 저당권 설정한다는 말 4번 나왔네요. 맞습니다. 자, 5번.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이 명인 방법을 갖추면 그 쪽파의 소유권 취득한다. 자, 경작자는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그 경작자의 거를 갖다가 인수받아간 사람은 명인 방법을 갖춰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쪽파를 인수한 건 병이 인수했기 때문에 을이 경작자고 경작자로부터 인수한 병은 매수인이기 때문에 명인 방법을 갖춰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와서 물권적 청구권부터 가겠습니다. 칠판 다 지웁니다.